경북의 산골 마을, 겨울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리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고봤지만 보일러를 켤 수는 없었습니다. 기름값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소주 냄새가 집 안으로 번졌습니다. 할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접시를 씻는 손놀림이 더 빨라졌습니다. 어이, 밥은?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 먹으라고?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리는 재빨리 손을 닦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재떨이는 이미 꽁초로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밥과 반찬을 상에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 2개를 풀어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요. 여기요. 상을 내밀자 김태수는 한쪽 눈을 찌푸렸습니다. 겨우 이게 다야? 죄송해요. 내일 장 보러 갈게요.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안전했습니다. 김태수는 투덜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반이었습니다. 하리나,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른 몸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네. 엄마. 너 내일 학교 가지? 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요. 그래, 일찍 자거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엄마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하린의 손을 잡고 산책도 했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집은 가까스로 지켰지만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릴 지켜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14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김태수는 말이 없었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리는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참견할 일 아니야. 그날 이후 하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설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였습니다. 이 날만 지나면 하리는 속삭였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요. 하리는 책가방에서 영어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시험은 이틀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연필을 쥐었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 써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끔씩 김태수의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리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거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리는 그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그 안에는 하린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하린은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우고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 바람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언젠가는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따뜻한 곳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꺼지지 않도록 하리는 가슴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날 하리는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선생님, 두통약 있을까요? 보건 선생님은 하린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리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밥은 잘 먹고 다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밥을 먹어도 다 토해냈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혹시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선생님이 보기엔 좀 걱정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리는 서둘러 보건실을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소화제 주세요. 약사는 하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니? 언제부터 그랬어? 일주일쯤이요. 속이 안 좋아요. 약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약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보고 안 나으면 꼭 병원 가야 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하리는 약을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김태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학교에서 늦게 끝났어요. 친구랑 놀다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불렀습니다. 하리는 돌아봤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얼굴도 안 좋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빨리 들어와.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알았어요. 그날 밤 하리는 또 토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속을 비웠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지? 하리는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하리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하리나, 너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하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리나, 상담실 좀 가보자.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하리나,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혼내려는 게 아니야.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하리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첫날, 하리는 시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든 지갑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하리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안은 밝았습니다. 의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니? 하리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생리불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검사를 좀 해보자.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나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다가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린 씨, 임신 반응이 나왔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대략 12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린 씨, 진정하세요. 우선, 이럴 리 없어요. 하리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하리는 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먼저 갈게요. 하린 씨, 잠깐만요. 하리는 진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병원 밖을 향해 달렸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리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 그날 밤, 김태수가 취해 들어온 날, 엄마는 야간 근무로 집에 없었습니다. 하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리는 얼굴을 감쪽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하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선생님도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리는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떠나야 해. 작은 결심이 가슴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리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